공급사슬 관리 역사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10년대 SC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대에는 SCM이 이제 수요 중심의 이제 구조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협업성이랄지 이제 유연성 이런 것들을 핵심으로 삼는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이 정착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맨드 드리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고객의 실제 수요, 어, 디맨드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전략인데, 전통적인 공급망이 이제 예측 기반, 이제 푸시 시스템이었다면은, 디맨드 드리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시장에 그런 수요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풀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이제 푸시 방식인데, 어, 정보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 이런 기반을 예측을 해가지고 정보를 얻었고 디맨드 디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수요, 주문, 시장 반응을 이제 실시간 반영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계획 방식 같은 경우도 보면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이제 공급 중심으로 이렇게 갔고 디맨드 드리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중심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어, 재고 운영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이제 많은 완제품 이런 것들이 창고에 이제 재고로 쌓여 있었지만은 2010년대에는 그 유연한 중간재 재고로 이제 빠른 조립이랄지 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지를 했고 납기 대응력 측면에서 보면은 전통적인 방식 같은 경우는 예측 실패 시 이제 납기가 지연될 수가 있는데 디맨드 드리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변화에 이제 빠르게 이제 대응이 가능한 이런 방식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물류 창고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패킹이라든지 이제 배송이 시작되고 델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 주문에 맞춰서 생산을 시작하는 BTO 이렇게 방식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었죠. 예. 유니레버 같은 경우도 요즘은 보면은 뭐 이제 날씨랄지 SNS 등 이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런 뭐 수요 예측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공급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이런 것들을 요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소비자의 이제 개인화 욕구랄지 뭐 옴니 채널 유통, 그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 부상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그 다변화가 이제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공급망보다 이제 더 유연하고 민첩한 구조로 이제 진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사슬 협업 같은 경우도 뭐 고객이랄지 공급자, 물류업체 간에 실시간 데이터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그런 예측 기반 공급망에서 이렇게 벗어나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소비자 수요에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는 유연하고 이제 민첩한 공급망 구조로 전환이 되었고 생산과 이제 물류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이상 예측 기반의 그런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고객들의 이제 수요에 의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어, 조정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2010년대 이제 SCM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자재의 흐름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생산 계획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고객의 이제 실제 수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공급망 이제 전반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전략적 체계를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SCM은 이제 과거처럼 그런 이제 예측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다음에 수요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하고 이제 민첩한 운영 체계를 갖춘 것들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공급자부터 뭐 제조업체, 물류업체, 유통사, 뭐 최종 소비자까지 정보나 뭐 자금이나 자재 흐름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전체적인 이제 가치 사슬, 밸류 체인의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들을 이렇게 목표로 한 시기였습니다. 핵심 가치의 이제 변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통적인 이제 공급망 운영은 이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하는 이제
계획 기반 이렇게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기업은 이제 과거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미래의 이제 수요를 예측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생산이랄지 재고 계획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수립을 했고 이러한 방식이 이제 제품 수명이 이제 길고 그다음에 수요 변동이 크지 않았던 시기에는 효과적이었지만은 변화에 이제 민첩하게 이제 대응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그런 수요 기반의 실시간 반응 이런 것들은 어, 이런 SCM 자체가 이제 실시간 수요 감지랄지 그다음에 이제 민첩한 대응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했고 일부 이제 IoT랄지 센스 그다음에 이제 POS 데이터 뭐 소셜 미디어 등의 이제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고객 수요랄지 그다음에 시장 변화를 감지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생산할지 생산이나 이제 물류 재고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이 이제 잘하죠. 뒤에서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어, 전 세계 매장에서 발생하는 이제 판매 데이터를 이제 매일 분석을 해가지고 본사 디자인 팀이 이제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의류를 이제 신속하게 설계하고 뭐 2, 3주 내에 매장에 이제 진열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실시간 대응 능력은 재고 리스크를 줄이고 고객 만족도를 이제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되었습니다. 자라 기업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쭉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대응 방식인데, 과거에는 이제 일방적인 공급이랄지 이제 재고 중심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전에 이제 공급망은 공급자 이제 주도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고, 생산자는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재고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이제 주어진 제품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공급 이제 효율성 이런 것들을 우선시한 방식으로 고객의 이제 세부 니즈를 이제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였죠. 예를 들면 이제 가전제품을 이제 제조하는 이런 기업들은 한 가지 모델을 이제 대량 생산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유통 채널에 이제 일괄 공급하고 고객들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선택하는 일반적인 그런 방식이었죠. 그러나 이제 2010년도 이후에 이제 디맨드 드리븐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중심이랄지 맞춤형 대응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이제 SCM 구조가 이제 바뀌는 것들이죠. 그래서 고객의 개별 요구에 이제 대응하는 맞춤형 생산을 한달지, 그다음에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그다음에 이제 뭐 D2C 전략, 뭐 다이렉트 투, 이제 커스머 이런 전략들이 보편화되었고, 고객의 피드백은 이제 제품 개선이랄지 공급망 규정 이런 데 이제 직접 반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보 흐름 방식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방식을 내부 시스템 중심이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공급망 정보 시스템은 각 기업들은 이제 ERP 등 이제 자체 시스템 이런 것들 ERP를 통해 가지고서 내부 부서 간의 이제 데이터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관리했지만은 공급업체랄지 이제 유통 그런 파트너와의 정보 연동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어, 제한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공급망 전반의 이제 가시성이나 유연성 이런 것들이 좀 낮은 수준이었죠. 전부 연결이 안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부품 공급이랄지 생산, 유통이 이제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었고 부품의 이제 납기 지연이 이제 발생하기도 했고 실시간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실시간 대응도 어려워지고 문제 발생 시 이제 후속 조치가 아니야 늦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이후에는 이제 협업이랄지 이제 공유 중심, 그래서 이제 일부 4차 산업의 기술들이 좀 이게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클라우드 플랫폼이랄지 IoT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기업 간의 이제 데이터를 실시간에 이제 공유하는 구조로 이렇게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협력사랄지 물류 파트너 그다음에 이제 유통업체 간의 이제 공통적인 지금 의사결정이랄지 그다음에 뭐 예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고 공유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고
공급망의 이제 가시성이랄지 민첩성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사 및 그런 제휴 그런 물류센터의 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연동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수요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서 가까운 창고에서 이제 제품을 출고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배송 시간을 단축한다거나 프라임 배송 같은 경우는 당일 배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고객 경험 형상으로 이제 향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공급망 전체의 이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작동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공급망은 이제 단순히 그런 제품을 전달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가지고 고객 중심이랄지 아니면 실시간 반응, 그다음에 협업 기반의 그런 네트워크형 운영 모델로 이렇게 진화를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이제 핵심은 디지털 이런 기술 접목시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그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경쟁력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2010년대 이제 주요 그런 이제 기술 도입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면 디맨드 드리븐 그런 SCN 같은 경우 이제 수요 기반 공급망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푸시 공급 중심에서 이제 실제 시장의 수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과 물류, 재고를 유연하게 이제 조정하는 공급망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 POS 이런 시스템, 포인트 오브 세일이죠. 그래서 이제 POS 이런 시스템이랄지 온라인 주문 데이터, 그다음에 그 고객 구매 이런 트렌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수요 변화를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빠르게 이제 대응함으로써 불필요한 재고를 줄이고 그다음에 또 납기를 좀 최적화시키는 어,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개념으로는 이제 DDMRP 이런 개념이랄지 디맨드 센싱 이런 기술들 수요 이제 감지하는 기술이죠. 이런 기술들이 있고 대표적인 기업들은 이제 자라 스페인의 자라랄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펩시 콜라 같은 경우 이런 데도 이런 수요 감지 시스템 도입해 가지고서 이런 기상이랄지 정보나 소셜미디어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판매 예측을 해서 생산이랄지 이제 물류 이런 것들 자동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SCM인데 클라우드 기반의 SCM은 이제 SaaS 이런 방식 쉽게 말하면 이제 소비형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이제 SaaS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쓰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구독 사용하는 이런 방식이죠. SaaS는. 그래서 이제 이런 SaaS 형태로 제공되는 SCM 플랫폼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공급망의 이제 모든 참여자들, 공급업체랄지 물류업체, 유통사 이런 모든 그 사슬 라인에 있는 이런 것들 참여자가 중앙 시스템에 접속을 해가지고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정보 투명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실시간 협업이랄지 그다음에 유연한 그런 계획 변경이 가능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이런 시스템 대비해서 이제 확장성이랄지 이제 접근성 이런 것들이 좀 탁월해지는 어,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은 이제 SAP의 그런 IBP,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오라클 SCM이랄지, 그 다음에 이게 키나시스, 이런 시스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SCM의 이제 계획이랄지 실행을 실시간으로 이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클라우드 기반 이런 솔루션들인데, 이런 사스나 오라클 이런 것들은 복잡한 이제 글로벌 공급망 환경에서 이제 빠르고 이제 민첩하게 의사결정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어,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기업 사례는 이제 독일의 이제 퓨마 같은 경우, 스포츠웨어 만드는 것들이죠. 스포츠용품 만드는 것들인데, 이런 이제 오라클 시스템, 이런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서, 상품 계획부터, 그다음에 물류까지 이제 실시간 운영을 해가지고, 리드 타임도 이제 30% 정도 단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의 이런 가시성, 를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이제 활용하는 것들인데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SCM은 이제 다양한 채널, 뭐 온라인이랄지 오프라인, 뭐 SNS 이런 등지에서 이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수요 예측에 이제 좀 정밀도, 정확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높였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맞춤형 전략을 이렇게 실행하고 공급망 그런 위험 요인을 조기에 이제 탐지하는데 이런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단순한 그런 통계 기반 예측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접목해가지고서 이런 패턴을 이렇게 분석해가지고서 그런 이제 뭐 예상을 자동 감지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진화를 했습니다. 주요 기업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고객이 이제 구매 기록이랄지 뭐 검색 이력 그다음에 장바구니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수요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창고 배치랄지 물류 그런 라우팅 자동화 이런 것들을 실시했고 스위스의 이제 네들레 같은 경우도 이제 식품 회사죠. 소비자의 행동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SNS 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서 마케팅 전략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생산 계획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는 뭐 실시간 그런 신제품 반응 분석 이런 것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IoT 이제 사물 인터넷인데 IoT 기반의 SCM은 이제 RFID랄지 GPS 이런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서 제품이나 설비, 뭐 차량 이런 공급망의 이제 그런 상태를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이걸 실시간대 이제 관리하는 이런 방식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생산 설비의 고장 예방이랄지 물류 차량의 이제 위치를 추정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냉장식품의 이제 온도 유지하는 것들. 제품이 이제 만들어져서 고객이 올 때까지 이런 뭐 온도 체크가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부품의 재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측정해서 하여튼 다양한 이렇게 응용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식품 분야의 그런 이제 콜드체인, 어, 이런 이제 물류 분야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기술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자 그런 이제 제약업체죠. 백신 운송에 이제 IoT 기반의 이제 온도 센서를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서 실시간으로 이제 온도랄지 위치 이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콜드체인 품질 이런 것들을 유지했고 미국의 이제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비 건설기계를 만드는 회사죠. 이제 IoT 센서를 통해 가지고서 장비의 이제 작동 시간이랄지 부품의 상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추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지 정비를 이렇게 실행함으로써 장비 이제 가동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어,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주요 기술들 이제 종합해 보면은 이제 디맨드 드리븐 SCM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예측 기반의 생산이랄지 재고 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재고 감소를 할지 이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활용한 SCM 같은 경우는 이제 사스 기반의 이제 실시간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협업 강화나 유연성을 증대시킬 수가 있었고 빅데이터 등은 이제 행동이랄지 패턴 이런 것도 분석을 통해서 미리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위의 정확도랄지 그다음에 리스크 이런 것들을 사전에 탐지할 수가 있었고 IoT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 트래킹이랄지 그다음에 뭐 실시간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가능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품질 보장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설비의 최적화 이런 것들에 이제 기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급사슬 구조의 이제 진화로서 이제 실시간 대응 중심의 이제 통합적 SCM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할 수가 있었는데, 뭐 소비자의 수요로부터 이제 생산 계획, 그다음에 이제 협력사의 공유, 실시간 이제 조정이라는 이런 구조는 이제 과거에 이제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가지고서 이제 소비자 주도형 이제 공급망 이런 것들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이제 수요를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매장에 이제 POS랄지 그런 이제 온라인 쇼핑몰,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앱 이런 것 등 이제 다양한 채널에서 발생하는 실시간의 그런 소비자의 구매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요를 이제 직접 파악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예측에 의존하는 대신에 이제 현재 수요를 기반으로 즉각적인 생산이랄지 공급 계획을 이렇게 수립할 수 있고, 자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 데이터를 매일 본사에 이렇게 송신을 합니다. 모든 매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준의 신제품 생산이랄지 배송이나 빠른 트렌드 대응이 가능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의 클릭이랄지 검색, 주문 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서 상품의 위치나 물류 전략까지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계획의 수립으로서 이제 수요 데이터를 이제 뭐 ERP라든지 SCM 이런 시스템에 연결을 해가지고 실시간 이제 생산 계획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수립을 하고, 이제 과잉 생산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드 타임을 좀 이제 최소화해서 맞춤형 생산을 이제 가능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뭐 주요 기업은 이제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칸반 시스템이랄지 ERP 이런 것들 연계해 가지고서 고객 수요에 따른 부품 생산을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었고, P&G 같은 경우도 디맨드 플래닝 이런 시스템으로서 이제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생산 배분 이런 것들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급업체와의 이제 정보 공유인데, 클라우드 및 이제 API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협력사와 이제 실시간에 데이터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었고, 자재 부족이랄지 납기 지연, 품질 이슈 이런 것들을 사전에 대응하고, 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공급망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유니레거 같은 경우도 이제 공급업체와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 그 SAP의 IBP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서 수요나 재고, 정보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었고, 보잉사 같은 경우도 이제 항공기 부품들이 이제 막 수만 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협력사와 그런 이제 클라우드 포털을 통해 가지고 생산 일정에 이제 공유를 이렇게 실시했고, 그다음에 실시간 조정으로서 수요 변동에 따라 가지고 생산이랄지 이제 물류 계획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조정하고 민첩하게 이제 대응하는 것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은 이제 재고를 퇴적한다거나 앞길을 둔도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충격 이런 데 이제 유용하게 대응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주요 특징별 이제 이런 사례인데, 예측 중심에서 이제 수요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것들. 기존의 이제 수요 예측은 예를 들어서 뭐 1개월 예측, 뭐 2개월 예측, 뭐 3개월 예측 이런 거에 이제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지고 실시간에 이제 수요 감지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즉각 대응 중심으로 공급망이 이제 변화가 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이제 장점은 뭐 재고도 좀 감소시킬 수가 있고 이 실시간에 대처를 하니까 조치가 이루어지니까, 그다음에 납기 준수 이런 것들을 향상할 수 있고 과잉 생산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협업 중심 운영인데, 이제 공급망 전반에 이제 참여자들, 그러니까 뭐 공급사랄지 물류사, 소매점 등 이런 이제 참여자들에 대해서 이제 목표 공유랄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이제 협력하는 구조로 이렇게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협업 중심 운영의 이제 장점은 납기 시간을 좀 최소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분산시킬 수 있고, 파트너사 간의 이제 신뢰를 좀 강화할 수가 있겠죠. 미국의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협력사와 이러한 이제 제품 수명, 주기 관리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부품 개발이랄지 그다음에 납기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고, 시스코 같은 경우도 뭐 2차, 3차 벤더까지 이런 SCM 포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주요 일정이랄지 품질 데이터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확산인데, 전통적인 이제 그런 시스템 대신에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SCM 솔루션, 뭐 SAP IBP랄지 오라클 SCM이랄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글로벌 확장성이랄지 실시간 그 연동성 이런 것들을 좀 확대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IT 유지 비용을 절감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빠른 확장성이랄지 다국적 그런 협업에 용이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뭐 퓨마 같은 경우도 오라클 SCM 이런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실시계국의 재고랄지 이런 판매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분석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연성이랄지 민첩성 확보인데, 소량 이제 다품종 생산, 그다음에 고객 맞춤형 제품 설계, 뭐 글로벌 그런 이제 공급망 위기, 뭐 자연 재해랄지 재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이제 전환할 수 있는 어, 이런 능력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유연성이랄지 민첩성을 이게 확보함으로써 이제 고객 만족도도 좀 향상시킬 수 있고, 위기 대응 능력도 강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대응 속도도 증가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디다스의 이제 기존의 그 스피드 팩토리 가지고 이제 3D 프린팅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생산실을 갖춰가지고 고객 맞춤형 운동화를 이렇게 제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이제 멈춘 상태인데, 이런 사례, 아디다스의 그런 스피드 팩토리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 차종을 여러 공장에서 이제 유연하게 생산하는 글로벌 생산 그런 수압 체계 이런 것들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2010년대 그런 공급망 SCM 구조는 정적인 그런 예측에서 이제 좀 다이나믹하게 좀 실시간에 대응하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고, 이러한 전환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은 이제 재고를 줄이고 위기 대응 능력도 좀 높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 만족도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든 변화는 이제 클라우드랄지 빅데이터, 뭐 IoT, AI 등 이제 이런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들이고, 앞으로도 이런 이제 SCM은 이제 지능형, 자율형 이런 공급망으로 이제 계속 진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대 이런 SCM에 대해서 이제 종합을 해드리면은, 하여튼 뭐 수요 중심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대량 생산을 한 다음에 시장에 공급하는 이런 방식이었지만은 이제 실제 고객의 이런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과 공급을 계획하는 수요 기반으로 이제 전환이 됐고, 어, 유연성 측면에서는 이제 불확실한 수요 변화랄지 자연재해 이런 것에도 이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공급망의 유연성이랄지 가변성 확보가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제 협업 기반의 운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협업을 중시를 했고, 공급업체나 물류사, 뭐 유통업체, 심지어는 고객까지도 수요 계획이랄지 생산 계획 이런 수립 과정에 참여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뭐 가시성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서 이런 디지털 혁명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서 IoT랄지 이런 센서를 활용해서 재고의 위치랄지 물류 상태, 생산 라인 가동률, 기계 상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공급망 전 구간의 투명성이랄지 즉각적인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됐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리스크 관리랄지 보건력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될 수가 있었고 이제 서서히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지속 가능성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서스테이블 관련해 가지고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로 이때부터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2020년도 이후에 이제 이게 강조가 됐지만은 다음은 이제 자라의 이제 SCM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릴 텐데 자라는 이제 스페인의 이제 인디텍스 그룹의 이제 대표 브랜드죠. 그래서 이제 패션 산업에서 이제 가장 혁신적이고 민첩한 그런 이제 SCM 시스템을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여튼 뭐 패스트 패션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을 상업적으로 정착시킨 브랜드고 그 핵심은 하여튼 수요 기반의 유연한 공급망이랄지 데이터 중심의 이제 의사결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라의 SCM은 디자인부터 고객 판매에 이르기까지 이제 2주에서 3주만 다 이런 것들이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초고속 그런 SCM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장에 이제 POS 데이터랄지 고객 피드백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이제 생산 계획이나 유통 구종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제 디맨드 드리븐 이런 SCM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뭐 디자인을 하고 이제 기획하는 데는 5일 정도 이제 걸린다고 합니다. 전 세계 매장에서 이제 판매 데이터 이런 것들이랄지 고객의 피드백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가지고서 상품 기획팀에는 이제 이랄지 디자인을 할지 마케팅 생산 기획자가 이제 본사에서 협업시장 트렌드를 반영해가지고 5일 이내에 이제 새로운 디자인을 이제 확정을 하는 것들이죠. 원당 구매하고, 반제품 형태로 이제 생산되는데 한 10일 정도 걸리고, 제품을 완성하고, 이제 어, 물류로 해서 이제, 어, 자동 물류 시스템 가동하는데 한 3일 정도. 그래서 이제 유럽내 같은 경우는 막 48시간 이내, 아시아나 미국 같은 경우는 72시간 이내에 이제 배송이 바로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시스템, 이러한 이제 디맨드 드리븐 그런 SCN 때문에 신상품이 2주마다 이제 계속 매장에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죠. 어, 하여튼 뭐 희소성이랄지 신속한 교체 뭐 이런 것들이 재고를 좀 최소화하고 과잉 생산도 이제 방지할 수 있고 이제 필요한 만큼 소량만 생산을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매장의 그런 회전율을 이렇게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자라의 이제 SCM 이제 주요 참여 업체 이제 이런 것들인데 2010년대 후반부터 이제 자라는 이제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을 본격화했고 데이터 기반의 이제 수요 예측이랄지 옴니채널 이런 통합 공급망으로 이렇게 부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 같은 경우도 500명 이상이 이제 이렇게 대기를 하면서 빅데이터 분석팀과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서 이제 트렌드 이제 반응이랄지 디자인 출시까지 이제 뭐 2주 이내에 바로 실현을 하고 원단 공급 같은 경우도 이제 AI 기반의 수요 예측을 통해 가지고서 섬유 공장에 이제 원단을 주문을 이제 선행하고 품종, 그다음에 소량 생산 체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화하고 중간재 생산 같은 경우도 이제 생산 자동화가 이제 일부 도입이 되었고 자재 흐름을 수정하는 이제 IoT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설비 운영 효율이랄지 이제 납기 정밀도 이런 것들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완제품 생산 관련해서도 여전히 이제 고율 그런 협력 공장에서 대다수 이제 완제품을 이렇게 생산하지만은 긴급 생산 수요에서는 이제 자체 공장이 직접 대응하는 이런 이중 대응 구조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류나 이제 배송 같은 경우는 이제 DHL이랄지 아니면 이제 자체 물류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이제 페덱스와 같은 이런 글로벌 운송사들과 협업을 해가지고서 라스트 마일 배송의 이제 속도랄지 정확성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있고 RFID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물류 자동화 이런 것들도 대폭 이렇게 향상시켰습니다. 판매 채널 같은 경우도 이제 온라인 매출 비중이 이제 급증하고 있고 매장과 온라인의 재고를 통합 관리하는 이제 OMS 시스템
오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OMS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서 매장 재고를 이제 온라인 주문으로 이렇게 배송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지속 가능성, 순환형 공급망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ESG 흐름에 따라 가지고서 최근에는 이제 지속 가능한 공급망 전략 이런 것들로 강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제 친환경 소재 사용 이런 것들도 좀 서서히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이런 것들도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디자인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단 공급이랄지 이런 것들도 리사이클 원단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유기농 섬유 사용 이런 것들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이런 공급 업체에도 이제 ESG 기준 이런 것들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 공장 같은 경우도 이제 에너지 이제 효율성이랄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런 것들 수립하고, 하여튼 탄소 발자국 추적 시스템 이런 것들도 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류 배송 이거 관련된 것들도 물류센터에 이제 태양광 발전이랄지 전기차 배송 이런 것들도 늘려가고 있고, 하여튼 탄소 중립 관련된 물류 이런 것들도 실험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고, 판매 채널 같은 경우도 이제 재활용 프로그램 도입이랄지 그다음에 순환경제 플랫폼 이런 쪽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라 같은 경우는 본사에 하여튼 500명 이상의 디자이너가 있으면서 그런 이제 유럽 내 이제 섬유업체랄지 자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중간재 생산 같은 경우도 이제 스페인 내 이제 자체 공장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완제품 생산 같은 경우도 이제 인근 국가 이런 협력 공장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약 7천여 개의 매장이랄지 온라인 스토어 이런 데서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라의 공급망 이제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인데, 이제 자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POS 이제 포스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고객의 이제 구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집하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스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제 포스라고도 이렇게 하고 POS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판매되는 시점에서 이제 상품의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기록할 수 있고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고, 그냥 매장에서 이제 계산되어 있는 컴퓨터가 연결돼 가지고서 스캐너랄지 카드 단말기, 영수증 프린트 이런 것들이 포스 시스템에 이제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이 물건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 해가지고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주요 기능은 이제 판매 정보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상품이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팔렸는지 이런 이제 고객들의 기록하고 이제 구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수집할 수 있는 거 있고, 그다음에 재고 관리도 가능합니다. 판매 시에 이제 재고가 자동으로 이렇게 차감되기 때문에 현재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특정 제품의 이제 품절이랄지 이런 과잉 재고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지역별로, 상품별로 그냥 판매 분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인기 제품이 어떤 것이 있고 비인기 제품이 어떤 것인지 구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마케팅 전략에 이제 수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 정보랄지 구매 이력 이런 것들을 저장해 가지고서 맞춤형 마케팅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 적립하는 것들도 여기서 활용할 수 있고, 멤버십 운영하는 것들도 여기서 운영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회계랄지 세무 처리 이런 것들도 이게 지원을 해가지고서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집계하고 손익 분석이랄지 세금 계산 이런 것들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포스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자라는 이제 첨단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RFID, 이제 무선 주파수 인식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서 매장 내 이제 상품 위치랄지 재고 상태, 입출구 현황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재고 부족이랄지 뭐 누락된 것들, 오배송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재고 관리의 정확도를 이제 크게 향상시켜줘 이제 이 RFID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데이터 분석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고객의 행동이랄지 트렌드 변화,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제 수요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더 정교한 이제 상품 계획이랄지 생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매장과 온라인의 그런 재고를 통합 관리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의 이제 유기적인 재고 운영이랄지 주문 처리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하게 할 수 있었죠. 이제 뭐 그 외에도 이제 ERP와 SCM을 이제 통합 시스템 이제 운영하는 거랄지 자동화 물류 시스템이랄지 클라우드 기반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은 앞에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고 이제 뭐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뭐 코로나 이제 팬데믹 때 대부분의 이제 패션 기업들이 뭐 패션뿐만 아니고 제조업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국경이 폐쇄가 되면서 이제 공급사슬 이런 체인상에 이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라 같은 경우는 이런 민첩한 그런 SCM 이런 덕분에 빠르게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고 그런 이제 소량 생산이랄지 빠른 방복 이런 생산 시스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 대량 재고로 인한 이런 손실도 피하게 됐고 시즌이 이제 종료되고 나면은 뭐 재고를 수거한다든가 할인 부담 이런 것들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최근에는 이제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가지고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것들, ESG와 관련된 이제 순환 경제 이런 공급망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고 뭐 물류 차량이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들이랄지 친환경 이제 원단 사용하는 것들, 공급업체 이제 탄소 배출 기준 강화하는 것들, 하여튼 환경 친화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장점은 이제 속도랄지 유연성,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합력, 이런 것들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제 초고속 공급망, 이런 것들, 뭐, 2, 3주 내에 제품이 이제 나오게 만드는 이런 것들. 그래서 뭐, 하여튼 디자인부터 매장 진열까지 2주에서 3주 만에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쟁 브랜드가 이제 평균 뭐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 큰 업체들이, 의류 업체들이 걸리는데, 이러한 이제 생산 리드 타임을 이렇게 가지는 것은 잘하는 이제 어느 업체와도 이런 속도 측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이렇게 빠르고 시장 변화에 이제 어떻게 보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하여튼 뭐 자라 구조는 처음부터 이제 대량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소량으로 생산한 후에 시장 반응에 따라서 이제 추가 생산 여부를 이렇게 결정을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재고 부담이랄지 손실 이런 것들도 줄일 수 있고 인기가 없는 제품은 이제 조기에 단종시켜 버려서 낭비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구매 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서 떤 제품이 고객에게 이제 반응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인기가 좋은 제품은 이제 추가 생산을 하거나 인기가 없는 제품들은 이제 철수하는 방식으로 이제 고객 수익에 이제 정확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객은 이제 자주 그런 자라 매장을 방문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입니다, 이게. 예. 그다음에 항상 새로운 제품을 또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직 통합에 이제 쓰시는 구조인데 원단 이제 조달로부터 중간재 생산, 최종 완제품 제작하는 것들, 물류 배송까지 이제 핵심 공급망 과정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통제를 하고 있죠. 이런 이제 수직 통합 구조 덕분에 생산 일정이랄지 품질,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제 관리가 되고 있고, 하여튼 뭐 외부 환경 변화에도 이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런 이제 수지통합 SCM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이랄지 이제 전략 기획 이런 것들을 이제 스페인 본사에서 이제 주도하고 있고,
생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로코랄지, 이제 포르투갈, 터키, 이런 근거리의 이제 협력 공장, 이런 데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한 전략 기획이랄지, 로컬한 그런 생산, 민첩성,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렇게 확보하고 있고, 하여튼 공급망에 이렇게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자라의 공급망, 이런 전략은 이제 패션 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험 사례로 이렇게 뽑히고, 빠르게 변화하는 이제 소비자의 수요랄지, 불확실성이 높은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탁월한 이제 운영 민첩성이랄지 지속 가능한 이런 성장을 이렇게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2010년대 SCM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산업별 사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맞춤형 생산이랄지 그런 이제 유연한 공급망 이런 걸로 이렇게 진화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대량 생산 모델에서 이제 점차 이제 탈피를 해가는 상황이었고, 고객들은 단순히 가격이랄지 성능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취향과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이제 개별된 차량 이런 것도 구성을 원하고 있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자동차 기업들은 유연한 이제 생산 체계 이런 것들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타랄지 포드 이런 이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모듈화된 이런 부품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생산 라인에서 이제 다양한 자동이랄지 옵션을 혼합 조립할 수 있게 했고, 뭐 AI 기반의 이제 수요 예측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실시간에 이제 판매 데이터랄지 뭐 재고랄지 계절적인 요인,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그런 선호도, 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차량이 많이 팔리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생산량이랄지 납기 일정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느 한 지역에서 이제 SUV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본사 시스템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즉시 반영해 가지고 조립 순서 이런 것들을 재조정하고 필요한 부품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이제 배분해 가지고 이제 낭비가 없는 맞춤형 이런 공급이 이제 가능해진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랄지 뭐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또 이제 생산 라인의 유연성 이런 것들이 이제 더욱 증가되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뭐 주요 성과 같은 경우는 이제 납기 단축이랄지 재고 절감으로 인해서 공급망 효율성 이런 것들도 좀 개선할 수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제 소비자 맞춤형 모델을 제공할 수 있었고 브랜드 충성도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게 계기가 됐고, 생산 유연성 확대를 통해 가지고 시장 그런 변화 대응하는데 이런 것들이 한결 더 높아졌죠. 이제 한계는 이제 고객들 선택 폭이 좀 넓어지면서 수요 예측이나 복잡성 이런 것들도 좀 증가가 됐고, 이제 고객들의 이런 다양성 증가로 인해서 하여튼 수요 예측이나 복잡성 이런 것들이 증가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장 간 연계성이랄지 이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데 좀 복잡해지고 또 비용이 증가되는 그런 결과를 또 나왔습니다. 네,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빅데이터랄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협업망 이런 공급망을 구축을 했고, 전자제품 산업은 되게 이게 좀 뭐라고 그럴까, 기술 변화 속도가 되게 빠르죠. 그리고 이제 제품 생명 주기도 또 짧기 때문에 정교한 이제 수요 예측이랄지 빠른 그런 이제 생산 스케줄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전자산업, 전자제품 산업 이쪽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이랄지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공급망, 협업 시스템 이런 것들을 그냥 광범위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 뭐 삼성이랄지 뭐 애플이나 샤오미 이런 글로벌 제휴사들도 세계 이제 판매 채널에서 수입되어 있는 POS랄지 SNS, 검색 기록, 온라인 리뷰 이런 것들을 이런 데이터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서 소비자 트렌드, 뭐 고객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생산 계획을 조정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이제 주요 성과는 이제 수요 변화에 이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고,
이런 게 가능해지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제품이 출시되는데 지연되는 걸 이제 방지할 수 있었고, 공급망 전반적으로 이제 정보 공유랄지 실시간 조정으로 리스크 이런 것들도 좀 줄일 수가 있었고, 하여튼 수요 예측의 정확도의 향상 이런 것들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이랄지 재고 이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비용 절감이랄지 납기 개선 이런 데도 어, 성과가 있었고, 한계라면은 이제 좀 데이터의 이제 정확성이랄지 일관성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가 중요한데,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데 좀 어려움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협력사가 이렇게 많을수록 시스템 간의 연동이랄지 유지보수 이런 부담 가중이 좀 커지고, 정보 보안이랄지 데이터 소유권 문제도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음료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IoT 기반의 이제 그런 POS 연방 기반의 포스 연계해서 실시간 유통 혁신을 이렇게 이루는 계기가 되는데, 식음료 산업은 이제 유통기간이 좀 짧죠. 어,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기호가 이제 빠르게 변하는 특징 이것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정밀한 그런 재고 관리와 그다음에 물류의 이제 신속성 이런 것들이 생존에 직결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기업들은 이제 IoT 기반의 이제 콜드체인 시스템이랄지 그런 포스 연동 재고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 중심으로 공급망을 이제 디지털화를 실시했습니다. 스타벅스랄지 네슬레, 우리나라의 이제 풀무원 같은 기업들은 냉장이나 냉동 제품에 이제 이동 경로에 이런 IoT 센서 이런 것들을 부착해가지고서 온도랄지 위치, 습도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함으로써 제품의 이제 신선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정보들은 이제 본사의 서버에 이제 자동적으로 전송이 되어가지고서 이상 징후가 이제 감지될 경우에는 경고 시스템이 작동을 해가지고서 품질 문제를 이제 사전에 이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형마트랄지 편의점 이런 체인에서는 이런 포스 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상품의 이제 손님 속도랄지 시간대별 구매 패턴, 날씨에 따른 수요 변화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인근 물류센터에서 자동으로 이제 재고를 보충하거나 다른 이제 매장에서 그런 물량을 재배치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동적 재고 운용, 이런 것들이 다이나믹하게 이제 운영이 가능해진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주문이랄지 이런 데 와도 이제 연동이 이렇게 빨라지게 되고, 주문이 이제 접수되면은 재고 현황이랄지 배송 인프라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이제 적합한 창고에서 출고해서, 어, 시간 낭비도 줄이고 이제 이런 고객들의 수요에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성과는 이제 식품의 신선도랄지 이제 품질 안전성 이런 것들이 향상되면서 소비자 만족도가 이렇게 좀 올라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와 연계돼 가지고서 동적 재고 운영으로 이제 폐기율 이런 것들을 감소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유통이랄지 이런 연계돼 가지고서 매출 증대랄지 공급 속도 향상 이런 것들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좀 제한사항이라는 것들은 이제 콜드체인 설비 비용이랄지 IoT에 이제 인프라 구축하는데 좀 막대한 투자 예산이 좀 필요하고, 시스템 운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문 인력 등 이런 것들도 배치하는데 예산이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